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의 중간선거 조기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본선거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랄스턴 하원 의장이 차기 임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본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서 11월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의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사전투표는 연실 신기록을 세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풀턴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기 투표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늘인 4일 마감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통과된 조지아주 새로운 투표법에 따라 직접 사전투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 용지 보관함은 금요일 조기 투표 종료와 함께 동시에 닫힙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조기 투표부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전체 조기 투표율은 총 투표율이 395만 투표자였던 2018년과 비교해도 약 42만 표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보다는 적은 투표자 수였습니다. 둘루스 쇼티하웰 공원에 위치한 투표장을 찾은 한 한인분은 자녀들의 권유로 처음 미국에서 투표를 해봤다며 우리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한인분은 투표용지에 개선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글씨 좀 크게 좀 해주시고 우리 한글 판을 좀 크게 해주시고 또 오늘 투표하는데 아주 너무 좋은 투표를 했고 또 우리 브라이언스 김을 만나서 도와줘가지고 많이 이해가 됐고 앞으로는 계속 내가 투표를 할 거니까. 이날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한인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프라이머리 투표 아닙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 동포들이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8일 본선거에 많이 함으로써 우리들의 권위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주류 사회의 우리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버너나 또는 각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의 입장과 우리 동포 사회에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인 사회가 투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한 곳은 23만 6천여 명이 투표한 풀턴 카운티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 딥캣 카운티, 캅 카운티, 귀넷 카운티, 클레이턴 카운티 등 순으로 투표자가 많았습니다. 조지아주 의회 데이비드 랄스턴 하원 의장은 차기 하원 의장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 주 하원 의장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차기 하원 의장직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랄스턴 의장은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하원은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무실에 할애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원을 사랑하며 하원에서 일하고 명예로운 남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랄스턴 하원 의장이 지난 2003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조지아 주 하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랄스턴 의장의 이번 결정으로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공화당의 원내 2인자인 프로테만 존슨 하원 의장과 공화당 고위층인 존 번스 하원 원내 총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오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공화당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혹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 바로 다음 날인 오는 9일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공화당에선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임원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코머 의원은 이미 요청을 거절한 바 있는 재무부가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이 독일 민스터에서 3일부터 4일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연속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발사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와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보장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모두 북한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여전히 유엔 기구들과 재설립할 기회와 외교 접근성을 열려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조이너스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 11월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콜라텍 컨셉으로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4일 오전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 11월 생일자들이 한 명씩 입장한 후 무대 위에 자리합니다. 생일자들을 위한 오카리나 연주 후 생일자들의 인사말도 이어집니다. 참석자들과 생일자들은 LED를 통해 보이는 생일 촛불을 다 같이 끈 후 생일 축하 노래를 하며 라인 댄스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생일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11월 생일 축하 무대 컨셉은 콜라텍. 참석자들은 조이너스 데이케어 관계자들이 준비한 축하 무대와 함께 7, 80년대 콜라텍 분위기를 느끼며 젊은 시절로의 시간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노리고 주택에 침입한 괴한이 펠로시 의장의 남편을 폭행한 사건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았으며 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연방과 주법 집행관들에게 해당 남성이 석방되기 전에 통보를 요청했으며 추방을 염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폴 페로시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폭력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미국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이에 따른 폭력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에 달했고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답변도 25%였습니다. 응답자의 31%는 이에 대한 책임이 공화당에, 25%는 민주당에 있다고 지목했으며 양당 모두 같다는 답변도 32%로 집계됐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